이상한 부인 문구점. 아인슈타인 천재 샤프. 두꺼비의 행동을 사자성어로 표현해볼까? 라온이는 방금 배운 이야기를 급히 되새겨 본다. 착한 소녀의 은혜로 살아난 두꺼비가 진해 괴물의 제물로 바쳐진 소녀를 구하려고 목숨 걸고 싸운다는 이야기였다. 하면 된다? 라온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공부방 안에 폭소가 터졌다. 정답은 사생결단이야. 어제 배운 건데 왜 기억을 못하니? 사자성어는 한자어지. 하면 된다가 뭐니? 이 바보야. 바보 아니거든? 라온이는 누나 라이를 째려보며 받아쳤다. 4살이 되어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라온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 지금도 공부가 어려웠다. 누나 라이는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 라온이의 엄마 아빠는 둘 다 명문대를 나왔다. 그런데 라온이만 달랐다. 책을 펼칠 때마다 글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너 같은 바보가 내 동생이라는 게 창피하다. 아우, 그렇게 창피하면 나랑 같이 안 다니면 되잖아. 그래, 영원히 빠이빠이다. 라이는 기다렸다는 듯 휙 가버렸다. 라온이는 일부러 그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집에 가기 싫었다. 잘난 척쟁이 누나와 누나만 예뻐하고 신경 쓰는 엄마 아빠가 있는 집 따위는 필요 없었다. 무인 문구점?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문이 열려요? 느닷없이 눈앞에 나타난 간판에 라온이는 멈칫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문구점 앞에 서 있었다. 주인이 지키는 가게가 아니라 카메라와 안내문이 설치된 무인 가게였다. 라온이가 시험 삼아 조심스럽게 웃어 보이자 진짜로 문이 열렸다. 곧장 안으로 들어간 라온이는 학용품 코너를 지나 장난감들이 모인 진열대로 갔다. 최강무적 전투 딱지? 딱지치기 백전백승? 하필 왜 다 4글자야? 아까 일이 생각나 라온이는 침울해졌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딱지를 집어들었는데 벼랑간 딱지에서 톱니바퀴가 튀어나왔다. 어우, 깜짝이야. 라온이의 손을 벗어난 딱지는 바닥에 찰싹 달라붙었다. 윗면은 강철 등딱지로 감싸여 있었다. 우와, 이것만 있으면 이 동네, 아니 대한민국 딱지는 다 먹을 수 있겠어. 이번에는 백발백중 킹 스나이퍼 너프건을 집어들었다. 벽에 달린 검은색 스피커를 향해 너프건을 쏘았다. 스펀지 총알은 엉뚱한 곳으로 튀어나가더니 천장에 달린 스피커를 향해 날아가 꽂혔다. 여긴 보통 문구점이 아니야. 라온이는 조금 전 지나친 진열대로 발길을 돌렸다. 아인슈타인 천재 샤프?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물고기 비늘처럼 눈빛으로 반짝이는 샤프였다. 백발이 구름처럼 풍성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샤프 끝부분에 붙어 있었다. 이 할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인가? 도대체 너희들은 꼭꼭 숨겨둔 물건들을 어떻게 그렇게 쏙쏙 찾아내는지 모르겠구나. 라온이가 방금 스펀지 총알을 쏘았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혹시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였나요? 죄송해요. 아니야,
만져도 돼.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똑똑한 물건이거든. 이제 샤프도 똑똑하단 소리를 듣는구나. 나보다 낫다. 라온이의 자존감이 또 깎여 나갔다.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였지. IQ는 160에서 200 사이로 추정되고 최고의 학자에게만 주어지는 노벨상을 받았어. 이 샤프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인슈타인이 평생 썼던 물건으로. 아인슈타인이 언제 살았던 사람인데요? 1879년부터 1955년까지.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데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뜻 아니에요? 라온이는 샤프 끄트머리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스피커는 당황한 듯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겉모양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그 샤프가 아주 특별한 물건이라는 거야. 그리고 넌 나에게 비밀 하나만 알려주면 그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단다. 비밀이요? 라온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흥미를 끌만한 비밀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한 가지 비밀을 떠올렸다. 저 사실 컨닝을 한 적이 있어요. 컨닝이라고? 어떻게? 비지의 스펠링이 BUSY인지 BISY인지 자꾸 헷갈려서 밴드에 적어서 손목에 붙여놨거든요. 호, 나름대로 기발한 방법인데. 그래서 성공했나? 아니요. 알고 보니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더라고요. 비지는 그 다음 주에 시험 볼 단어였어요. 라온이는 그날의 참담했던 시험 성적을 떠올리며 울적하게 말했다. 역시 저 같은 애한테 천재 샤프는 가분하겠죠? 무슨 소리야? 머리가 나쁘니까 전재 샤프가 필요한 거지. 머리 좋은 애한텐 필요 없어. 그 얘긴 제 머리가 나쁘다는. 말꼬리 잡지 말고 얼른 가지고 가. 거래 무르기 전에. 아, 네. 라온이는 샤프를 소중하게 꼭 쥐고 허둥지둥 뛰어갔다. 문을 나서는 순간 문구점은 라온이의 시야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내려놓고 나갔다. 오늘은 라온이가 유명한 수학학원의 입학시험을 보는 날이었다. 누나 라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이 학원 우수반이었다. 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턱에서 미끄러지겠지. 라온이가 연필에 힘을 준 순간 연필심이 똑 부러졌다. 라온이는 선생님을 부를까 하다가 아인슈타인 천재 샤프를 떠올리고는 필통에서 샤프를 꺼냈다. 1번 문제부터 막혔다. 다음 중 부피가 가장 큰 직육면체를 고르시오. 라온이 눈에는 다 비슷해 보였다. 이럴 때는 찍는 수밖에. 찍을 때는 역시 3번이지. 라온이가 3번에 표시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샤프에 달린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눈썹을 들어 올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뭐지? 라온이가 놀라는 바람에 손이 미끄러졌다. 그리고 미끄러진 손이 5번에 가서 닿는 순간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씩 웃었다. 웃었어. 잘못 본 게 아니었다. 확실히 웃었다. 라온이는 5번 선택지를 보았다.
그게 정답인 것 같기도 했다. 에라 모르겠다. 라온이는 5번에 표시했다. 설마 다른 문제도? 라온이가 답을 고를 때마다 아인슈타인은 표정으로 힌트를 줬다. 라온이는 아인슈타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답들을 술술 골라나갔다. 그러다 주관식 문제를 만났다. 풀 엄두도 나지 않는 어려운 문제였다. 아인슈타인의 표정만 보고 주관식을 풀 수는 없었다. 그런데 벼랑간 샤프가 혼자서 쓱쓱 움직이기 시작했다. 샤프는 또박또박 숫자를 적어 놓았다. 100점이네요. 네? 라온이와 엄마가 동시에 되물었다. 다 맞았어요. 라이 동생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다르긴 하네요. 아, 네.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믿을 수가 없어.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어. 우수반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림피아드 반을 새로 꾸릴 건데 거기에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들어가야죠. 학원을 나오는 내내 엄마는 얼빠진 표정이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컨닝했니? 아니. 하긴 컨닝을 어떻게 하겠어. 주간식도 있었는데. 너 엄마 몰래 수학 공부했니? 엄마의 두 눈이 라온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라온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그랬구나. 엄마는 라온이가 수학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역시 잠재력이 풍부했던 거야.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사줄게. 엄마는 라온이를 데리고 돈가스 집으로 갔다. 돈가스, 스파게티, 치즈볼, 콜라까지 원하는 건 다 시켜줬다.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예뻐 죽겠다는 엄마의 표정을 보자 라온이는 행복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된다는 거 이런 기분이구나. 이번 단원평가 유일한 100점은 주라온이다. 축하해주자. 반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꼴찌였던 라온이가 1등으로 변신하자 처음에는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이젠 다들 그러려니 했다. 라온이는 언제든 100점이었다. 라온이 누나 전교 1등이라며? 라온이도 머리가 좋은가 보지? 예전에는 누나 얘기 듣는 걸 싫어했던 라온이었다. 누나와 비교하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였다. 하지만 요즘은 자기가 앞서 있는 기분이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누나와의 비교가 은근 기분이 좋은 순간도 있었다. 여보, 오늘 라온이 학원에 가서 라온이 좀 데려와 줄 수 있어? 피곤할 것 같아서 차 태워주려고. 그럼 당연히 내가 가야지. 아빠가 차로 데리러 가는 것은 원래 라이만의 특권이었다. 라온이는 식탁에 앉은 라이를 향해 혀를 쏙 내밀었다. 야고르지? 이제 엄마 아빠는 나만 예뻐한다. 그러나 라이는 약올라 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다. 희한한 일이었다. 라온아, 눈 떠야지. 네. 밤 10시 라온이는 과외를 하고 있었다.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는 완벽하니. 라온이는 선생님의 말에 뜨끔해져서 손에 쥔 샤프를
내려다 보았다. 영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니, 지옥 같았다.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공부할 양이 늘어났다. 내일은 영재원 시험, 이번 주 토요일은 전국 수학 경시대회, 일요일은 경시대회 리뷰, 다음 주는 전국 학력평가 시험. 부모님의 관심을 받는 것도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성적이 좋아질수록 엄마 아빠의 기대도 끝없이 높아졌다. 친구들과 놀 시간 따윈 없었다. 엄마, 우주가 오늘 학교 끝나고 게임하자고 하는데. 안 돼. 내일 영재원 시험 있잖아. 엄마, 잠깐만 놀이터에 나갔다 오면 안 돼? 다른 애들 다 나와 있다는데. 남들 놀 때 같이 놀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니? 엄마는 라온이의 매니저 노릇을 하느라 바빠서 누나에게는 소홀해졌다. 라이 지금 들어왔니? 응, 친구들이랑 떡볶이 뷔페 다녀왔어. 그래,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라. 누나가 놀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도 엄마는 전처럼 야단을 치지 않았다. 라온이의 학원 일정을 짜느라 바빠서였다. 열린 문틈으로 라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며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걔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니까. 나도 알아. 완전 웃기지? 라온이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영재원 면접은 엉망이었다. 샤프가 대신 말을 해줄 수는 없었으니까.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해 볼래? 버스 이름인가요?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5가지만 말해볼까? 면접이 끝났을 때 교수님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지만 라온이의 어깨는 가벼웠다. 이제 엄마도 날 포기하겠지?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이 대학 수준이 높은 줄 알았더니 완전 엉터리네. 우리 라온이 같은 천재를 못 알아보고. 영재원은 됐어. 그냥 바로 국제중 입시반에 들어가자.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는 국제중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고 성화였다. 국제중학교라니 라온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라온이는 아까 학원에 노트를 두고 왔다는 핑계로 급하게 책가방을 둘러매며 간신히 탈출했다. 누나! 놀이터를 지나던 라온이는 이어폰을 꽂고 그네를 타고 있는 라이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그리고 필통에서 샤프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가져. 이게 뭔데? 공부 잘하게 되는 샤프. 그딴 게 어딨냐? 진짜야. 이거 쥐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체력도 좋아져. 나 성적 오른 거 봤지?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솔깃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라이는 샤프를 되돌려 주었다. 필요 없어. 난 지금이 좋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누나가 책임져야지. 무슨 책임?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는 누나만 예뻐하고 누나는 맨날 나 무시하니까 이런 샤프를 쓰게 된 거잖아. 야,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나라고 뭐 그러고 사는 게 즐거웠는 줄 알아? 라온이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모범생 누나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란 걸. 그 삶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다는 걸. 가져가라니까. 싫다고. 라온이와 라이는 서로 샤프를 떠밀고 쳐내며 실랑이를 했다. 그러다 그만 샤프가 허공으로 휙 날아갔다. 길에 떨어진 샤프는 부웅 소리를 내며 지나간 오토바이 바퀴에 깔려
부서져 버렸다. 이런, 미안. 얌체같이 웃는 누나의 얼굴이 오늘따라 별로 얄밉지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35점? 엄마는 라온이의 학습지를 채점하면서 연신 한숨만 쉬었다. 넌 잘 나가더니 왜 또?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려는 찰나 라이가 라온이의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나 장바구니에 문제집 담아놓은 거 결제 좀 해줘. 그래 해줘야지. 덕분에 살았다. 라이가 라온이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잠시 후 누나가 라온이의 방으로 들어왔다. 누나가 시험지를 보려고 하자 라온이는 후다닥 숨겼다. 뭘 숨겨? 어차피 다 틀렸을 텐데. 다 틀린 건 아니거든? 라온이는 토라진 듯 획 돌아앉았다. 라이는 그런 라온이를 건너다 보더니 슬쩍 말했다. 내가 공부 가르쳐 줄까? 라온이는 망설이다가 누나에게 시험지를 건넸다. 라이는 시험지를 펴놓고 신중히 들여다보다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제는 우선 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해야 해. 자, 봐. 조근조근 설명해주는 누나의 목소리가 좋았다. 라온이는 점점 누나에게 가까이 붙어 앉았다. 어깨를 맞대고 시험지를 들여다보는 라이와 라온은 쌍둥이처럼 닮아 보였다.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게으름 미숫가루 젤라토. 미안. 다음 주에는 꼭 시간 낼게. 약속. 그럼 아빠 간다. 민준이는 허둥지둥 현관을 빠져나가는 아빠를 노려보았다. 미안과 약속은 아빠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다.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든가. 민준이는 닫힌 문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이의 아빠는 주말에만 집에 왔다. 아빠는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다니기엔 너무 먼 곳이라 평일에는 그곳에서 지냈다. 아빠가 꼼꼼히 지켜보지 않으면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아.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야. 아빠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민준이는 불만투성이었다.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해도 좋으니 아빠가 자신과 더 놀아주었으면 했다. 오늘도 그랬다. 토요일인 오늘은 함께 행글라이더를 날리러 가기로 했다. 민준이는 지난 일주일 내내 정성껏 행글라이더를 만들었다. 파란 바탕에 근사한 빨간 무늬를 그려넣고 아빠와 민준이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 넣었다. 그런데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다시 가야 한다고 했다. 엄마가 행글라이더를 날리러 가 주겠다고 했지만 민준이는 대답도 안 하고 집을 나와 버렸다. 거짓말쟁이. 아빠는 전생에 개미였을 거야. 일개미. 민준이는 터벅터벅 걸으면서 생각했다. 동화 속 개미는 추운 겨울이 오면 쌓아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쉬기라도 하지. 아빠에게 쉬는 날은 없었다. 아빠랑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좋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아이스크림 모형에 민준이는 저도 모르게 떠올렸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아빠와 나란히 손을 잡고 아이스바를 한 개씩 먹으며 한가롭게 걷는 모습을. 민준이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아이스크림 가게 문 앞에 다다랐다. 유리문에는 안내문과 카메라가 붙어 있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문이 열려요? 민준이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입꼬리를 일그러뜨렸는데 카메라가 고장났는지 문이 띠리링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준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은은하게 반짝이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펼쳐졌다. 한방눈이 내린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얼굴 위로 쏟아지는 그런 상쾌하고 향긋한 서늘함이었다. 이 가게 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새로 생겼나? 민준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벽에 달린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너희들은 다들 똑같이 말하는구나. 아, 진보하다 진보해. 뭐라고요? 민준이는 스피커를 쳐다보았다. 새로 생긴 게 아니야. 전부터 있었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한 거지. 어떻게 못 봐요? 마음을 다해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민준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저씨는 온종일 이 가게만 지키고 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사실 민준이는 스피커 속에서 떠드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아버지인지 아줌마인지 몰랐다. 가게 주인 중에는 아저씨들이 많으니 여기도 그럴 거라 대충 짐작했을 뿐. 민준이는 갑자기 일만 하는 아빠가 떠올라 정체 모를 아저씨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왜 그러고 살아요? 아저씨도 집에 자식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얼마나 아빠랑 놀고 싶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라고? 아니, 놀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자식은 왜 낳아요? 왜 낳냐고요? 민준이는 그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빠 없이 보냈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이 줄줄이 떠올랐다. 아빠가 너랑 잘 안 놀아주시니? 일하시느라? 민준이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니 또 아빠한테 미안했다. 아빠가 없는 곳에서 험담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얼른 덧붙였다.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부지런한 게 문제예요. 아빠가 게을러졌으면 좋겠어요. 배짱이처럼. 아하,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스피커의 목소리가 별안간 밝아졌다. 카운터 옆 냉장고를 열어봐. 비밀번호는 1004야. 민준이는 민트색 카운터로 다가갔다. 카운터 옆에는 정말로 자물쇠가 달린 유리 냉장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눈을 목덜미에 댔을 때처럼 목에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용감무쇠 아이스바? 어둠의 루비 아이스 반지? 투명 개구리 알셔벗? 이게 다 뭐지? 민준이는 가지각색의 아이스크림들과 그 앞에 붙은 이름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이스크림들은 마치 마법처럼 강력하게 시선을
잡아 끌었다. 먹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생겨서 먹고 싶은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것들 말고 맨 뒤에 있는 거 봐봐. 민준이는 냉장고 뒤쪽 문을 열어 보았다. 얇은 종이 위에 연갈색 와플콘이 놓여 있었다. 이름은 게으름 미숫가루 젤라토. 이름부터 마음에 들었다. 혹시 이걸 먹으면 게을러지는 건가요? 스피커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스피커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원래는 본인한테 직접 팔아야 하는 건데 특별히 봐줬다. 가격은 200만 원. 200원? 되게 싸네요. 아니, 200만 원이라고. 이건 말이지. 조선시대 요리로 가장 유명했던 궁녀 대장금의 레시피로 만든 명품 미숫가루를 이탈리아 볼로나의 젤라또 장인 지오반니가. 민준이는 더 듣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닫아 버렸다. 그러자 스피커가 급하게 말을 바꿨다. 돈 말고 장기를 보여줘도 돼. 재미있는 걸로. 민준이는 걸음을 멈췄다.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어 새로 연습한 기술이 있었다. 민준이는 10손가락을 펼친 후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두두둑 소리나게 꺾었다. 목과 무릎을 꺾고 마지막으로 발가락 10개도 꺾어 뚜둑 소리를 냈다. 오호. 잘하죠? 그런데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뼈 부러져요. 어머나. 아저씨, 관절 꺾기 해본 적 없어요? 전혀 못해요? 못해.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스피커는 거기까지 말해놓고 놀랐는지 숨을 헉 들이마셨다. 끝났으면 얼른 아이스크림 갖고 나가. 얼른. 아, 왜? 화를 내요? 알았어요. 알았어. 도로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궁금했는데 민준이는 와플콘을 소중하게 들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왔다.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민준이는 혹시 아이스크림이 녹아 흐르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민준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멀쩡했다. 아니, 오히려 아까보다 더 시원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아빠가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 아빠는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셨다. 아마 저녁도 드시지 못했을 것이다. 민준이는 쪼르르 부엌으로 달려가 냉동실 문을 열며 아빠를 향해 소리쳤다. 아빠, 젤라또 먹을래? 젤라포? 아니, 젤라토. 아이스크림 같은 건데 미숫가루 맛이야. 아빠는 엄마가 만든 미숫가루를 즐겨 먹었다. 뒤위에 고운 곡물가루와 꿀을 듬뿍 타서 어른과 함께 윙윙간 엄마표 미숫가루는 맛있기도 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 든든하게 속을 채우기 편하다면서. 아빠는 미숫가루라는 말에 그 맛이 떠올랐는지 쩝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그래? 그럼 한 입만 줘봐라. 민준이는 아빠한테 와플콘을 내밀었다. 몇 시간을 냉동실에 두었는데도 와플콘은 전혀 눅눅해지지 않았다. 납작한 콘에 두 겹의 장미꽃 모양으로 담긴 아이스크림도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고소하고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미숫가루 향이 진하게 풍겼다. 아니,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어?
아이스크림을 맛본 아빠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아빠는 두 손으로 콘을 꽉 붙잡더니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어찌나 맛있게 드시는지 민준이도 군침이 돌았다. 하지만 민준이는 게으름뱅이가 되긴 싫었다. 민준이는 유혹에 지지 않으려고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이가 다시 방에서 나왔을 때 아빠는 소파에 드러누워 골아떨어져 있었다. 입에는 온통 아이스크림을 묻히고 끈적끈적한 손도 닦지 않고 심지어 더러운 양말도 벗지 않는 채로 평소의 아빠라면 상상 못할 일이었다. 게을러진 거야? 민준이는 기뻤다. 아빠는 다음 날 아침 10시가 넘을 때까지 늦잠을 잤다. 민준이는 방에서 혼자 만화책을 보느라 아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 민준이는 아빠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른 만화책을 숨기려고 했다. 그런데 아빠는 민준이가 들고 있는 만화책을 빤히 쳐다보다가 뜻밖의 말을 했다. 민준아, 그거 재미있냐? 아빠도 한 권 줘봐라. 민준이는 아빠와 침대에 나란히 드러누워 만화책을 읽었다. 천하의 게으름뱅이들이 된 것 같았지만 기분은 좋았다. 다 읽은 만화책이 높이 쌓일 무렵 아빠와 민준이의 뱃속에서 동시에 백호동 소리가 났다. 민준아, 밥하기 귀찮은데 피자 먹으러 갈까? 민준이와 아빠는 바비큐 피자 한 판을 뚝딱 해치우고 치즈가 듬뿍 든 스파게티도 먹었다. 아빠 손을 잡고 피자집을 나오면서 민준이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일요일 오후마다 고속버스를 타러 갔다. 평소 같으면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었다. 아빠, 버스 타러 안 가도 돼? 오늘은 안 가. 집에서 잘 거야. 진짜? 그럼 이번 주는 평일에도 집에 있어? 아싸! 민준이는 허공에 주먹을 내지르며 환호했다. 이번 주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야지. 민준이는 아빠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레고놀이, 딱지치기, 캐치볼, 축구. 그때였다. 민준이의 눈에 인형 뽑기 기계가 들어왔다. 아빠, 나 저거 뽑아주면 안 돼? 아빠는 인형 뽑기 천재였다. 민준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빠가 뽑아다 준 인형들이 침대 가득 쌓여 있었다. 그래. 아빠는 짤막하게 대답하고는 기계에 동전을 넣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민준이가 찍은 스파이더맨 인형을 향해 집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는 문득 깨달았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바쁘게 울려대던 아빠의 휴대폰이 오늘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괜찮아. 오늘은 전화 올 데 없어. 아빠는 민준이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아빠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아빠는 다음 일요일에도 버스를 타러 가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매일 늦잠을 자고 배달 음식을 먹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았다. 민준이는 슬슬 아빠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아빠랑 하고 싶었던 놀이는 이미 다 했다. 가끔은 친구들과도 놀고 싶은데
집에서 민준이가 오기만 기다리는 아빠가 계신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부담스러워졌다. 아빠는 머리도 매일 감지 않고 수염도 안 깎았다. 매일 러닝 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지냈다. 엉덩이를 벅벅 긁으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원시인인가 싶을 정도였다. 엄마도 그런 아빠가 반갑지 않은 게 분명했다. 아빠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다 둘이 싸우기도 했다. 그럴 때면 민준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제 방에 틀어박혔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빠에게 게을러지는 아이스크림을 먹인 게 문제야. 아빠가 하루 종일 나랑 놀아주면 마냥 좋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 민준이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면서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만화책을 더 빌려오라는 아빠의 성화에 아파트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었다.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한 할아버지가 신문지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성성한 백발에 외계인처럼 배가 툭 튀어나온 그 할아버지는 길에서 먹고 사는 것 같아 보였다.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꼬맹이 녀석, 어딜 가? 그 할아버지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분이었다. 하는 일이라고는 온종일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몇 번 있었다. 우리 아빠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민준이는 더럭 겁이 났다.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했다. 민준이는 도서관 반대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갈 작정이었다. 학교 앞 골목길을 뱅뱅 돌고 또 돌았지만 희한하게도 아이스크림 가게는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잃은 건 아닌데 그냥 눈에 보이지를 않았다. 막막해진 민준이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취소! 아이스크림 산 거 취소할래요. 게으름만 피우는 아빠는 싫어요. 뭘 취소한다고? 민준이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러닝 셔츠 위에 조기축구의 유니폼을 걸친 아빠가 서 있었다. 아빠! 아빠는 민준이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둘은 아이스바를 하나씩 사서 편의점을 나왔다. 민준이가 그토록 꿈꾸던 풍경이었지만 왜 그런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민준아, 사실 아빠가 민준이한테 할 말이 있어. 아빠는 파라솔 테이블에 앉아 민준이에게 말했다. 아빠, 회사 그만뒀어. 눈을 동그랗게 뜬 민준이를 향해 아빠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내려갔던 토요일,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아빠 잘못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아빠는 지난 15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더는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싸워서 너도 불안했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 금방 다시 취직할 거야.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틈틈이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민준이가.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가 양팔 벌려 아빠의 허리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기 때문에. 싫다고 해서 미안해요. 민준아, 게으른 아빠도 부지런한 아빠도 다 좋아요.
다 우리 아빠예요. 민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 보았다. 혹시 자기 소원 때문에 아빠가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닐까 너무 미안했다. 민준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면서 힘주어 말했다. 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냥 당당한 아빠가 되세요. 응원할게요. 아빠가 다시 회사에 갈 때까지는 그로부터 석 달이 더 걸렸다. 그동안 민준이와 아빠는 자전거로 동네 일주도 하고 엄마까지 셋이 보드게임도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아빠의 새 회사는 집에서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였다. 이제 아빠는 주말 아빠가 아니라 언제나 아빠가 되었다. 출근하기 전 다 같이 아침도 먹을 수 있게 됐다. 미숫가루는 가끔 먹는 특별 간식이 되었다.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다시는 찾을 수 없었지만 민준이는 괜찮았다. 그곳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없었으니까. 가끔 민준이는 궁금했다. 그건 아이스크림의 마법이었을까? 아니었을까?